공간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불평등의 모습이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자, 원인은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추진된 성장 거점 개발 정책 때문입니다. 자, 오른쪽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성장 거점 개발 정책. 과거 우리 산업화 시절에요.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서 그곳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면 그 효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했던 그런 개발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1970년대 국토개발 과정에서 중시되었던 그런 정책입니다. 자,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거점을 여기다가 지정하고요. 이 거점입니다. 이 거점을 개발하면 이 거점의 그 경제 효과가 외부 지역으로 퍼져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효과를 전국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 거점 지역의 바깥 지역에서 거꾸로 자본과 인구가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거점이 더 비대해지고 더 강력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국토의 어떤 불균형적인 모습을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양상을 보면 도시와 농촌. 자, 아무래도 도시는 농촌에 비해서 인구와 산업, 기타 여러 자본, 편의시설 등이 지나치게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되고요. 반면 농촌은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고 또 지역의 어떤 부와 자본 그리고 기능들이 도시로 흡수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농 간 이런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그 도시 안에서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 거기는 주택도 노후화되고 기반 시설도 열악해집니다. 그 판자촌 그리고 또 뭐죠? 슬럼 그런 지역들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자본은 한정돼 있죠.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특정한 지역, 특정한 그 위치의 지역들을 우선 개발하고 뭐 이런 데를 개발하고 또 중심가를 개발하고 또 부유층 지역에 또 우선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 이전에 비해서 더 이렇게 침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자,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수도권은 어디냐면 우리 수도가 서울이죠. 서울과 그 서울에 영향이 미치는 인천, 경기 지역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에요. 자,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제 서울에 살지 못하는 인구, 뭐 서울에 살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서울 밖에서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또는 서울로 통학을 하는 그런 범위가 이제 인천에서 경기까지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를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인구와 대부분의 기반 시설은 이렇게 이제 수도권에 집중이 돼요. 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들, 이제 비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낙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밑에 볼까요? 밑에 보면 수도권은 인구의 거의 51%가 거주해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합니다. 그런데 면적은 10%를 조금 넘는다고 해요. 이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입니까? 그죠? 국토 면적은 10% 조금 넘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차지하는 거잖아요. 자, 심각하죠. 자,
기업 규모 1000대 기업을 봤더니 수도권에는 743개가 있는 겁니다. 매출액 기준으로요. 그런데 비수도권은 200개가 조금 넘어요. 자, 인구는 50%가 넘고 거의 절반이고, 기업의 그 위치를 봤더니 수도권이 10분의 7 이상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죠? 1000분의 743이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부의 격차, 경제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기업이 있어야 그 기업을 취업해서 거기서 이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고 정착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이제 설명을 보면 성장 가능성이 큰 수도권, 그리고 대도시, 여기를 중심으로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영향을 보면, 자, 이런 공간 불평등 현상의 영향은 소득 불평등, 그 다음에 교육과 문화, 의료 등의 전반적인 불평등을 유발하죠. 큰 병원도 수도권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대학들도 수도권, 대도시, 그리고 대기업도 수도권, 대도시, 각종 문화시설, 편의시설, 수도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생활 환경 전반적인 그런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께서는 수술을 받으러 갈 때는 대형 병원, 종합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게 수도권에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발생하죠. 지역의 의료기관이 취약한 겁니다. 서비스가 미흡하고요. 자, 2번. 자, 낙후된 지역의 주민과 발전된 지역의 주민이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비수도권 지역 사람들은, 또는 농촌 지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또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가 편중된 그런 수도권, 도시, 이런 지역에 반감을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겠죠. 사회를 통합하고 또 서로가 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안정, 그리고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불평등 현상을 빨리 개선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가요. 자, 이렇게 공간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상입니다.